당신이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비친 얼굴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어제까지 없던 흉터가 생기고 낯선 남자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하다면 지우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행복한 미소, 탁자 위 방금 누군가 마신 커피, 그리고 창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둠까지.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복수를 약속하는 여자,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진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얼굴이라고 믿고 싶은 무언가를.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어제까지는 없었던 흉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피부가 약간 울퉁불퉁했고 오래된 상처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마저 낯설게 들렸다. 조금 더 쉰 듯했고 평소보다 낮았다. 욕실 거울은 깨끗했다. 얼룩 하나 없이 투명했다. 하지만 반사된 자신의 모습은 왠지 약간 비틀려 보였다. 착시일까?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여전히 뭔가 어긋나 있었다.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불편함이 밀려왔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세면대에 흰 칫솔을 집어들었다. 파란색 칫솔. 지우는 항상 초록색을 썼다. 옆에는 분홍색 칫솔도 있었다. 누구 거지? 그녀는 혼자 살았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손이 떨렸다. 칫솔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떨어뜨렸다. 플라스틱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귓가에서 울렸다. 몇 초가 지나도 울림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욕실 전체가 종처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진정해 지우야,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목구멍이 조여왔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다시 봤다. 동공이 평소보다 컸다. 아니면 원래 이랬나?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욕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평소라면 창밖에서 차 소리나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야 했다. 6층인데도 소음이 꽤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벽한 정적.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거실 소파는 평소와 달리 놓여 있었다. 원래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벽을 향하고 있었다. 누가 옮겼을까? 지우는 소파를 만졌다. 천이 차갑고 약간 습한 느낌이었다. 손바닥에 소름이 돋았다. 탁자 위에는 커피잔이 있었다. 안에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방금 누군가 마시던 거였다. 하지만 지우는 오늘 아침 커피를 내리지 않았다. 확실했다. 아니, 확실한가? 기억이 흐릿했다. 아침에 뭘 했더라?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은 계속 떨렸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47분. 하지만 창밖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런가? 지우는 커튼을 걷었다. 밖은 깜깜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완벽한 어둠. 마치 검은 벽지가 창문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현기증이 났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흉터 부분이 특히 아팠다. 마치 뭔가 안에서 긁어대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찾아야 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엄마, 친구,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침실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겁고 어색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다리를 쓰는 것 같았다. 침실 문을 열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베개가 2개 있었다. 지우는 베개를 하나만 썼다. 언제나. 협탁 위에 휴대폰이 있었다.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 사진이 낯설었다.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셀카였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지우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얼굴을 자세히 봤다. 잘생긴 편이었다. 짙은 눈썹, 부드러운 눈매. 친숙해 보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사진 속 자신의 표정도 이상했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지우는 자신이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려 했다.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눌렀다.
틀렸다. 다시 시도했다. 또 틀렸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다. 세 번째 시도. 여전히 틀렸다. 제발. 네 번째 시도 후 휴대폰이 잠겼다. 1분 후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지우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베개 위에 떨어진 휴대폰은 여전히 잠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아파트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거실을 지나고 있었다. 침실을 향해 오고 있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지우를 놀래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지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한 남자가 문틈으로 보였다. 잠금 화면에 그 남자였다. 검은 머리, 회색 스웨터, 청바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하지만 지우의 온몸은 경직했다. 아직도 자고 있는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친숙했다. 마치 수백 번 들어본 목소리 같았지만 지우의 기억 속에는 없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이상할까? 아니면 이미 이상한 상황인 걸까? 남자는 침실로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침대 끝에 앉으며 지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우는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너.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지우야? 뭔가 이상해? 지우야.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당연한 건가? 이 남자는 자신을 안다. 하지만 자신은 그를 모른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관자놀이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더 세게, 더 깊숙이. 지우는 말을 꺼냈다. 기억이 안 나.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눈이 커졌다. 뭐가 기억 안 나? 당신이. 지우는 그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그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귓속을 파고들었다. 농담이지? 남자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농담하는 거 맞지?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남자는 일어났다. 침대에서 떨어져 몇 걸음 물러났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도 안 돼. 어젯밤에 괜찮았잖아. 같이 영화 봤잖아. 같이 웃었잖아. 어젯밤? 지우는 어젯밤을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완벽한 공백. 마치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미안해. 지우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짜 모르겠어.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화가 난 걸까?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만 밀려왔다. 병원에 가야 해. 남자가 손을 내리며 말했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금 당장? 병원? 지우는 반복했다. 기억 상실일 수도 있어. 아니면 뇌 진탕이나. 그는 말을 멈췄다. 지우의 관자놀이를 봤다. 흉터를 봤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 상처 언제 생긴 거야? 지우는 본능적으로 흉터를 만졌다.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 오늘 아침?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제는 없었어. 확실해. 내가 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숨쉬기 힘들었다. 뭔가 잘못됐다.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 사실만은 분명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179에 전화할게. 잠깐. 지우가 말을 막았다. 잠깐만. 왜? 지금 응급 상황이야. 지우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내가 당신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 남자는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민준이야.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민준,
내 남편이야. 남편. 그 단어가 지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고? 결혼을 했다고? 언제? 왜? 어떻게? 왼손을 봤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심플한 금반지. 약지에 결혼 반지였다. 어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확실하지 않았다. 기억이 뒤섞였다. 얼마나? 지우는 물었다. 얼마나 오래 결혼했어? 3년. 민준이 대답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3년째야, 지우야. 3년. 3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우는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더듬었다. 대학교? 졸업식? 아니면 그보다 전? 모든 게 흐릿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는 안개 같았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사랑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혼란과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지우는 그 눈빛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민준이라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진짜로 남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만 커져갔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오전인데도. 시계는 10시 12분을 가리켰다. 하지만 밖은 한밤중 같았다. 민준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병원에 가자, 제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뭔가 잘못됐다.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이 남자를 믿으면 안 된다. 하지만 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민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자. 지우는 그 손을 바라봤다. 큰 손이었다. 손가락이 길었다. 손톱이 깔끔했다. 평범한 손. 하지만 그 손이 왠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은 채 침실을 나섰다. 그의 소나귀가 단단했다. 너무 단단했다.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니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지우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남편이잖아. 자신을 걱정하는 남편. 하지만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점점 불편해졌다. 복도는 좁았다.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벽이 양옆에서 조여드는 것 같았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이 아파트가 원래 이렇게 좁았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들이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우와 턱시도를 입은 민준.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사진 속 지우의 눈빛이 이상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공허했다. 다음 액자는 여행 사진이었다. 해변가, 석양, 민준이 지우를 안고 있었다. 그 다음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 친밀한 분위기. 하지만 모든 사진에서 지우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억지로 짓는 미소 같았다. 이 사진들, 지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 찍은 거야?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양한 시기에 그가 짧게 대답했다. 왜? 그냥 낯설어서. 당연하지.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기억을 잃었으니까.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준의 등이 긴장되어 있었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화가 났나? 아니면 불안한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 옆에 거울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머리는 산발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관자놀이의 흉터였다. 빛을 받으니 더 선명해 보였다. 마치 누가 일부러 그어놓은 선 같았다. 재킷 입어. 민준이 지우에게 재킷을 건넸다. 검은색 재킷이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입었다. 사이즈가 맞았다. 자신의 옷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촉감이 낯설었다. 안감이 거칠었다. 평소에 이런 재질을 좋아했나? 민주는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가 나타났다. 길고 어두운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불안정한 전기 흐름. 지우의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 민준이 앞서 걸었다. 여전히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주변을 살폈다. 다른 집 문들이 보였다. 39, 2호, 303호, 304호. 모두 똑같이 생긴 회색 문들. 문 앞에는 신발이 놓여 있었다. 사람이 사는 흔적.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도 대화 소리도 발소리도 완벽한 정적. 여기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지우가 물었다. 일하러 갔겠지. 학교 갔거나. 민준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평일이잖아. 평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지우는 몰랐다. 날짜도 몰랐다. 몇 월인지 계절이 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창밖이 어두워서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민준이 아래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삐 소리가 났다. 기계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와이어가 삐걱거렸다. 낡은 소리였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문을 응시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어 비쳤다. 얼굴이 길쭉하게 늘어나 보였다. 눈이 비정상적으로 컸다. 괴물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다. 딩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렸다. 천천히 삐걱거리며. 안은 비어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거울로 된 벽면이 무한히 반사됐다. 지우와 민준의 모습이 수백 개로 복제되어 보였다. 들어가. 민준이 지우를 밀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지우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냉기가 돌았다.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민준도 들어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완전히 닫히기 직전 지우는 복도 끝에서 뭔가를 봤다. 그림자. 사람 모양의 그림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을 보고 있었다. 아니, 지우를 보고 있었다. 저기 지우가 가리키려 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림자는 사라졌다. 뭐? 민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환각인가? 아니면 진짜 누군가 있었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덜컹거렸다. 불안정했다. 거울 속 지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거울 속에서. 그의 시선이 무거웠다.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야, 민준이 말했다.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그럴 거야. 그가 단언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기억은 돌아올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억이 돌아오길 원하나? 잃어버린 3년이 돌아오면 뭐가 달라질까? 이 남자가 진짜 남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진짜고 그 3년이라는 게 거짓인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다. 딩 소리.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빈 복도만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더 무거웠다. 민주는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계속 열려 있었다. 이상하네. 민준이 중얼거렸다. 다시 버튼을 눌렀다. 여러 번. 하지만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신발 굽소리. 여자 같았다. 가까워졌다. 점점 가까워졌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민준도 긴장했다. 그의 손이 땀에 젖었다. 발소리가 멈췄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빈 복도. 그런데 확실히 누군가 거기 있었다. 느껴졌다. 시선이 느껴졌다. 문이 갑자기 닫혔다. 빠르게. 거의 쾅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지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로비가 나타났다. 어두웠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다. 나머지는 꺼져 있었다. 관리사무소도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이상해. 지우가 속삭였다. 너무 조용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했다. 지우를 끌고 유리문을 밀어 열었다. 밖은 더 어두웠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하늘도 건물도 거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검은색. 아무것도 없었다. 민주는 멈춰 섰다. 문을 놓았다. 유리문이 천천히 닫혔다. 이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민주는 유리문 앞에 얼어붙어 섰다. 손을 뻗어 문을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진짜 유리였다. 하지만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검은 천막이 세상을 덮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더 심했다. 천막이라면 최소한 윤곽이라도 보일 텐데 이건 완전한 무였다. 정전인가?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전이면 건물 불빛이라도 보여야지.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손이 유리문을 세게 눌렀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가로등, 차 불빛, 뭐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둠. 지우는 유리문 가까이 다가갔다. 코를 거의 유리에 대고 밖을 들여다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뭔가 보이는 게 있을까? 희미한 불빛이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절대적인 암흑.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규칙한 리듬. 가슴이 조여왔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공기가 묽은 것 같았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다. 과호흡이 올 것 같았다. 다시 올라가자 민준이 말했다. 지우의 팔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생각을. 지우는 그를 봤다. 민준의 얼굴도 창백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턱 근육이 떨렸다. 뭘 생각해? 밖에 세상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뭔가 설명이 있을 거야. 무슨 설명?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오전인데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도 없고. 진정해. 민준이 그녀의 내 어깨를 잡았다. 강하게. 너무 강하게. 아팠다. 진정하라고. 지우야.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뒤로 물러났다. 손대. 민준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손을 내렸다. 미안. 너무 세게 잡았나. 지우는 그를 경계하며 바라봤다. 이 남자. 민준.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 남자. 진짜 믿어도 될까?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게. 휴대폰으로 누구한테 전화해봐. 지우가 말했다. 경찰이든 소방서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림자가 이상하게 드리워졌다. 눈 밑이 검게 보였다. 신호가. 그가 중얼거렸다. 신호가 없어. 뭐? 신호가 하나도 안 잡혀. 민준이 휴대폰을 흔들었다. 위로, 옆으로. 완전히 없어. 지우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다. 침대 위에. 잠금도 풀지 못한 그 휴대폰. 와이파이는? 지우가 물었다. 민준이 확인했다.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잡혀. 두 사람은 침묵했다. 로비의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정이 흐르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민준이 말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옆에 비상구 문으로 향했다. 지우는 따라갔다. 선택의 여지가지 없었다. 혼자 여기 남을 순 없었다. 민준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 삐 소리가 났다. 경보음 같았지만 짧게 끊겼다. 계단이 나타났다. 어두웠다. 비상등만 깜빡거렸다. 빨간 불빛, 피 같았다. 민준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뒤따랐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난간이 차갑고 축축했다. 손을 대니 미끈했다. 뭔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손을 뗐다. 한 층, 두 층.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둔탁한 소리. 박자가 맞지 않았다. 민준의 발소리와 자신의 발소리가 어긋났다. 아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세 번째 발소리. 위에서, 아래서.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민준도 멈췄다. 왜? 들려? 지우가 속삭였다. 뭐가? 발소리? 다른 발소리. 민준도 귀를 기울였다. 침묵. 완벽한 침묵. 발소리는 사라졌다. 아무것도 안 들려. 분명 들렸는데 피곤해서 그래. 민준이 말했다. 올라가자. 계속 올라갔다. 3층, 4층, 5층. 다리가 무거워졌다. 숨이 가빠졌다. 배가 탈 것 같았다. 지우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다. 손을 무릎에 짚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민준이 뒤돌아봤다. 괜찮아? 잠깐 쉬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얼굴을 봤다. 그는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다. 숨도 차지 않았다. 땀도 나지 않았다. 6층까지 계단을 올라왔는데 이상했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 체력이 약한가? 어떻게 안 힘들어? 지우가 물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매일 아침 조깅하거든.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조깅. 매일 아침.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조깅을. 아니, 오늘만 이상한 거였다.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다. 민준의 말대로 6층에 도착했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복도가 나타났다.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이제는 그 소리가 익숙해졌다. 지지직, 지지직. 집으로 걸어갔다. 6색 4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 잠갔는데. 지우는 확신했다. 민준이 잠갔다. 봤다.
문이 지우가 가리켰다. 민준도 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여기서 기다려. 혼자 들어가게. 뭔가 이상해. 민준이 지우를 벽에 기대게 했다. 내가 확인할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완전히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웠다. 불이 꺼져 있었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갔다. 사라졌다. 어둠 속으로. 지우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귀에서 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컸다. 누가 들을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30초? 1분? 시간 감각이 없었다. 민준이 돌아오지 않았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도 켜지지 않았다. 민준?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 없음. 민준아? 더 크게. 여전히 대답 없음. 지우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만 보였다. 민준? 거기 있어? 침묵. 그녀는 한 발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익숙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완전히 낯설었다. 신발장이 어디더라? 거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준! 지우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이상하게 울렸다. 공간이 더 넓어진 것 같았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돌아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완전히. 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숨쉬고 있었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민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다. 지우야. 드디어 왔구나. 그건 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날카로웠다. 마치 유리 조각 같았다. 예쁘지만 위험한. 누구세요? 지우가 가까스로 물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계속됐다. 규칙적이고 천천히. 누군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등이 문에 닿았다. 손으로 손잡이를 더듬었다. 필사적으로 돌렸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열쇠 없이는 열리지 않았다. 갇혔다. 완전히 갇혔다. 민준, 지우가 외쳤다. 민준, 어디 있어? 여전히 침묵.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여기 없을지도 몰랐다.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아니면 이미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슴을 짓눌렀다. 호흡이 가빠졌다. 과호흡이 시작됐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릎이 흔들렸다. 진정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더 가까이에서. 진정하라고. 누구세요? 지우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왜 여기 있어요? 왜? 목소리가 웃었다. 차갑게. 여긴 내 집이거든. 당신 집?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내... 말을 멈췄다. 정말 자신의 집일까? 확신할 수 있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부터 모든 게 이상했다. 거울 속 얼굴, 칫솔, 소파 위치, 커피잔, 낯선 남편, 사라진 기억. 이 집이 정말 자신의 집이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나? 헷갈리지? 목소리가 속삭였다. 귓가에서. 너무 가까웠다. 지우는 옆으로 비켜났다. 벽을 더듬으며 움직였다. 당연해. 넌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지우가 말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다 알아. 목소리가 대답했다. 너에 대해 모든 걸. 네가 누군지, 여기 왜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는 멈춰섰다. 그럼 말해줘요. 제발. 정말 알고 싶어. 목소리가 물었다. 장난스러운 톤이었다. 진실을? 네. 진실은? 목소리가 끊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파. 상관없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말해요. 갑자기 불이 켜졌다. 거실 조명. 환하게.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빛에 적응하느라 천천히 눈을 떴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소파, 탁자, 텔레비전 다 제자리에 있었다. 커피잔도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다. 증기는 이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커피는 여전히 반쯤 차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여자였다. 젊어 보였다. 20대 후반쯤? 길고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붉은 입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톱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바라봤다.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미소였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눈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안녕 지우야. 여자가 말했다. 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당신 누구냐고?
여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기억 안 나? 당연하지. 기억을 지웠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자는 일어났다. 천천히, 우아하게. 소파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왔다.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너무 부드러웠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내 이름은 수아야. 여자가 말했다. 기억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래. 수아가 미소를 지었다. 더 넓게. 넌 날 기억 못해. 하지만 난 너를 기억해. 너무 잘. 수아는 지우 앞에 섰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들의 코가 거의 닿을 정도였다. 수아의 숨결이 느껴졌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우린 친구였어. 수아가 속삭였다. 아주 가까운 친구. 거짓말. 지우가 중얼거렸다. 거짓말. 수아가 웃었다. 왜 내가 거짓말을 해? 네가 날 배신하기 전까지 우린 최고의 친구였어. 배신?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소가 사라졌다. 넌 내 모든 걸 빼앗았어. 내 인생, 내 사랑, 내 미래. 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수아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로 타올랐다.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증오로 가득 찼다. 민준, 수아가 말했다. 그 사람 기억하지? 내 남편.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원래 내 남자친구였어. 수아가 계속했다. 우린 5년을 사귀었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네가 나타났지. 웃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그리고 훔쳐갔어. 아니야. 지우가 부인했다. 나는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수아가 지우의 턱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가락. 네가 한 짓이야. 네가 그를 유혹했어. 내 뒤에서 몰래. 지우는 수아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 수아가 속삭였다. 네가 날 배신했듯이 난 너를. 갑자기 불이 꺼졌다. 다시 어둠. 완전한 어둠. 수아의 손이 사라졌다. 숨소리도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숨을 헐떡였다.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벽도, 소파도, 탁자도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수아, 지우가 불렀다. 수아!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수아의 웃음, 메아리치며 울렸다. 점점 커졌다. 귓속을 파고들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지우야. 수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날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느껴봐. 불이 다시 켜졌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혼자. 수아는 없었다. 소파도 비어 있었다. 커피잔도 사라졌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지우야, 왜 안에 있어?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지우는 그를 바라봤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환각인가? 아니면 진짜였나? 민준이 다가왔다. 지우를 안았다. 무서웠지? 미안해. 집에 아무도 없어. 다 확인했어.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따뜻했다. 진짜 사람의 천.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수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아. 지우가 물었다. 수아라는 사람 알아? 민준의 몸이 굳어졌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지우를 밀어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수아를 어떻게 알아?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입술이 떨렸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중요한 뭔가를. 대답 안 할 거야? 지우가 다그쳤다. 목소리에 힘을 줬다. 수아가 누군지 물어봤잖아. 민준은 한 발 물러났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깊게 한숨을 쉬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대답하라고.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누구야? 수아가 누구냐고. 그건. 민준이 말을 더듬었다. 시선을 피했다. 옛날 사람이야. 아주 옛날. 얼마나 옛날? 너를 만나기 전. 민준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내 전 여자친구였어. 지우는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수아의 말이 사실이었다. 민준은 정말 수아와 사귀었다. 그리고 지우와 결혼했다. 얼마나 사귀었어? 지우가 물었다. 민준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망설였다. 5년. 5년? 지우는 숨이 막혔다. 5년이나? 오래됐어. 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다 끝난 일이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지우가 소리쳤다. 아주 중요해?
수아가 날 찾아왔어. 방금 여기서. 민준의 눈이 커졌다. 수아가 여기 있었어. 지우가 소파를 가리켰다. 거기 앉아 있었어. 나한테 말했어. 내가 당신을 훔쳐갔다고. 그녀를 배신했다고. 민준은 소파를 봤다. 빈 소파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수아는 뭔데? 지우가 다그쳤다. 왜 말을 안 해? 다제마다다다네. 민준은 지우를 똑바로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슬픔, 죄책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는 죽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죽었다. 수아가 죽었다. 그럼 방금 본 건 뭐였나? 유령? 환각? 언제? 지우가 가까스로 물었다. 3년 전. 민준이 대답했다. 우리 결혼하기 직전에. 어떻게? 민준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고였어. 교통사고. 사고? 지우는 반복했다. 뭔가 이상했다. 민준의 표정이, 목소리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래. 민준이 눈을 떴다. 갑자기 차가 쳐서 즉사했어. 그럼 내가 본 건? 지우는 소파를 다시 봤다. 빈 공간. 환각이었다는 거야. 기억상실 때문일 수도 있어.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스트레스 받으면 환각을 볼 수 있대. 병원에 가야 해. 진짜로.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다. 그건 환각이 아니었다. 너무 생생했다. 수아의 목소리, 차가운 손길, 분노에 찬 눈빛, 전부 진짜처럼 느껴졌다. 수아가 뭐라고 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망설였다. 전부 말해야 할까? 내가 당신을 훔쳐갔다고. 그녀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민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뭐가? 네가 날 훔쳐간 게 아니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미 헤어졌어. 수아랑 나. 너를 만나기 몇 달 전에. 왜 헤어졌는데?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했다. 창문을 봤다. 여전히 어두운 밖을. 왜냐고 물었어. 지우가 다시 물었다. 복잡해. 민준이 중얼거렸다. 설명하기 힘들어. 설명해. 지우는 그의 팔을 잡았다. 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어. 난 당신 아내잖아. 민준은 지우를 봤다. 눈빛이 고통스러웠다. 수아가 변했어. 변했다니? 집착했어. 나한테? 민준이 말했다. 처음엔 괜찮았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 내 휴대폰 확인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24시간 같이 있길 원하고. 지우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라는 신호. 헤어지자고 했어. 여러 번. 민준이 계속했다. 하지만 수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울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죽겠다고까지 했어. 죽겠다고? 그래. 민준은 눈을 감았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헤어지면 죽겠다고. 지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뭔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도망쳤어. 민준이 고백했다. 비겁하게. 연락을 끊고 이사하고 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졌어. 그리고 너를 만났어. 민준이 지우를 봤다. 너는 달랐어. 편안했어. 집착하지 않았어. 나를 숨 쉬게 해줬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상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우리 사귀기 시작했어. 민준이 계속했다. 행복했어. 진짜 행복했어. 그래서 청혼했어. 그리고 수아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결혼식 한 달 전에 나타났어. 갑자기? 어떻게 날 찾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랬는데? 돌아오라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 용서하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지우는 숨을 참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동시에 듣기 싫었다. 그날 밤에 민준이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사고가 났어. 수아가 차에 치였어.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 운전자가 술 취해서. 하지만 수아는 일부러였을지도 몰라. 민준이 속삭였다. 차 앞으로 뛰어든 거.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끔찍한 침묵.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자살이었다는 거야? 지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민준이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데? 민준은 지우를 똑바로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지우는 뒤로 비틀거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너무 많은 정보였다. 소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지우가 중얼거렸다. 수아가 돌아온 거야. 복수하러. 수아는 죽었어. 민준이 강하게 말했다. 유령 같은 건 없어. 네가 본 건 환각이야. 하지만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너무 진짜 같았다. 수아의 차가운 손, 증오의 찬 목소리, 복수에 대한 약속, 전부. 갑자기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쾅! 뭔가 부딪힌 소리.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옷을 입은 여자. 창문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유리에 눌려 일그러졌다. 수아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입 모양으로. 게임 시작이야.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민준도 창문을 봤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완벽한 공포. 수아는 창문 너머에서 그들을 응시했다. 손바닥이 유리에 딱 붙어 있었다.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다. 마치 유리를 긁는 것처럼. 끽끽 소리가 났다. 손톱이 유리를 긁는 소리.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다. 이럴 수 없어. 넌 죽었어. 수아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입가의 피가 턱으로 흘러내렸다. 흰 원피스에 붉은 얼룩이 졌다. 그녀의 눈은 생기가 없었다. 공허했다. 마치 인형의 눈 같았다.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덜컹거렸다. 점점 세게. 수아는 손으로 유리를 두드렸다. 쿵, 쿵, 쿵. 규칙적인 리듬. 심장 박동 같았다. 들어올 거야. 지우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막아야 해.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어붙은 채 수아를 바라봤다.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 지우는 그의 팔을 흔들었다. 민준, 정신 차려. 하지만 민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수아야. 창문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운데부터 거미줄처럼 퍼졌다. 유리 조각들이 떨어질 것 같았다. 수아는 계속 두드렸다. 더 세게, 더 빠르게. 지우는 민준을 포기하고 주방으로 달렸다. 뭔가 무기가 필요했다. 서랍을 열었다. 칼들이 보였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칼로 유령을? 말이 됐나?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날카롭고 큰 소리. 지우는 돌아봤다. 창문이 완전히 깨졌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반짝였다. 수아가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천천히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피가 흘렀다. 발자국마다 붉은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수아는 아파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서 있었다. 울고 있었다. 수아야, 제발 그만. 수아는 그를 무시했다. 시선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유리 조각들이 발에 박혔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우를 향해 걸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주방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수아는 다가왔다. 점점 가까이.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내 온 날 기억 못하지? 수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메아리 쳤다. 두세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당연해. 편리하게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지우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난 잊지 않았어. 수아가 계속했다. 매 순간을. 네가 그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손을 잡을 때마다, 키스할 때마다 다 봤어. 수아는 지우 바로 앞에 섰다.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느껴졌다. 차갑고 습했다. 썩은 냄새가 났다.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았어. 수아가 속삭였다. 내 사랑을, 내 미래를, 내 인생을. 미안해. 지우가 간신히 말했다. 정말 미안해. 미안? 수아가 웃었다. 미안으로 끝나? 내 인생이 끝났는데. 수아의 손이 지우의 목으로 갔다. 차가운 손가락이 목을 감쌌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목이 조였다. 공기가 차단됐다. 배가 불탔다. 지금부터 넌 내가 느낀 걸 느낄 거야. 수아가 말했다. 고통을, 배신을, 절망을, 전부. 지우의 시야가 흐려졌다. 검은 점들이 나타났다. 의식이 멀어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여기서? 갑자기 수아의 손이 풀렸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기침하며 숨을 헐떡였다. 목이 따가웠다. 민준이 수아를 밀쳐낸 거였다. 그는 수아와 지우 사이에 섰다. 그만해 수아.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우는 잘못 없어. 잘못 없어? 수아가 비웃었다. 내 옆에 있었잖아. 내 자리에. 내가 선택한 거야. 민준이 말했다. 지우가 아니라 나. 내 잘못이야. 수아는 민준을 봤다.
표정이 변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검은 눈물. 비처럼 지냈다. 왜? 수아가 물었다. 왜 날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잘못 안 하냈어.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맞지 않았어. 맞지 않았어?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년을 같이 있었는데, 결혼 약속했는데. 미안해. 민준이 말했다. 정말 미안해. 수아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미안해. 다들 미안하다고만 하네.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창문 쪽으로. 깨진 창문.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원피스가 펄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아가 말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야. 무슨 게임? 지우가 물었다. 목이 쉬어 있었다. 진실 게임. 수아가 미소 지었다. 네가 진짜 누군지 기억하는 게임. 네가 뭘 해드리는지 깨닫는 게임. 무슨 소리야?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곧 알게 될 거야. 수아가 속삭였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내 인생, 네 결혼, 네 기억, 전부. 수아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6층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수아! 그들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어두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지우는 숨을 헐떡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도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야. 응? 수아가 무슨 말을 했어? 진실 게임이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이 거짓말이라고. 기억도, 결혼도.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사실이야. 지우가 물었다.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누군지 말해줘. 진짜로. 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넌 지우가 아니야. 심장이 멎었다. 세상이 멈췄다. 지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우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지? 무슨... 그녀가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민주는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쉬기 힘들었다. 지우는... 아니, 지우가 아닌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떨리는 어깨를. 그리고 깨달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침묵이 방을 채웠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지우는... 아니,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민준을 응시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넌 지우가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민준은 손을 내렸다.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시작했다. 진짜 지우는 내 아내는 계속해. 그녀가 다그쳤다. 6개월 전에 사고로 죽었어. 민준이 고백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교통사고였어. 순식간이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숨이 막혔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됐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냐고. 수아야. 민준이 속삭였다. 넌 수아야.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수아는 죽었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수아는 죽지 않았어. 민준이 말했다. 사고 후에 혼수 상태에 빠졌어. 3년 동안. 그리고 6개월 전에 지우가 죽은 바로 그날 깨어났어. 그녀의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정보가 너무 많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날 병원에서 퇴원시켰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기억이 없었어. 혼수 상태 전의 기억도 자신이 누군지도 완전한 백지 상태였어.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지우라고? 당신 아내라고? 미안해. 민준이 울었다. 나는 지우를 너무 사랑했어.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생각했어. 수아가 기억을 잃었으니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우로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아, 민준이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절박했어. 지우가 죽고 나서 나도 죽고 싶었어. 그런데 수아가 깨어났어. 마치 신이 준 기회 같았어. 지우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나는 지우가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나는 수아야.
당신이 버린 여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파트, 가구, 사진들 전부 거짓말이었어. 연극이었어. 나를 속이기 위한. 처음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이 변명했다. 내 기억이 돌아오면 설명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넌 정말 지우 같았어. 그녀처럼 웃고 그녀처럼 말하고 내가 만들어낸 기억들을 믿었어. 관자놀이의 흉터는 뭐야? 그녀가 물었다. 이것도 거짓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혼수 상태일 때 생긴 거야. 모니터가 떨어져서 작은 수술을 받았어. 그녀는 흉터를 만졌다. 이제 이해가 됐다. 왜 어제 없었는지. 아니, 어제도 있었다. 그냥 기억하지 못했을 뿐. 민준이 심어준 기억 속에는 없었으니까. 사진들은? 그녀가 물었다. 복도에 걸린 결혼 사진들. 포토샵이야. 민준이 인정했다. 지우의 얼굴을 네 얼굴로 바꿨어. 여행 사진들도 전부 6개월 동안 만들었어.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다. 완벽하네.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나를 완전히 속였어. 미안해, 수아야. 민준이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정말 미안해. 가까이 오지 마. 그녀가 손을 들었다. 날 만지지 마. 날 지우라고 부르지도 마. 민준은 멈췄다. 손을 내렸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예전에. 진짜로. 사랑? 수아가 비웃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기억을 조작하고 정체성을 바꾸고. 잘못했어. 민준이 인정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하지만 제발 이해해줘. 나는 이해? 수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뭘 이해해? 당신이 날 버렸다는 걸, 3년 동안 혼수 상태일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걸, 그리고 깨어났을 때 죽은 아내로 만들려 했다는 걸.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수아는 주변을 봤다. 이 아파트, 거짓말로 가득 찬 이 공간. 갑자기 모든 게 낯설었다. 아니, 원래부터 낯설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민준의 거짓말을 믿었다. 바보처럼. 밖의 어둠은 뭐야? 수아가 물었다. 왜 세상이 사라진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나도 이해 못해. 거짓말. 수아가 말했다. 당신은 뭔가 알고 있어. 진짜 몰라. 민준이 강하게 부인했다.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어. 밖이 어두워지고 신호가 끊기고. 수아의 유령은? 수아가 물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그 여자. 진짜 유령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이 복잡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는 깨달았다.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뭐? 내 무의식이. 수아가 말했다. 진실을 알려주려고. 기억을 되찾으라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갑자기 아파트가 흔들렸다. 지진처럼. 바닥이 흔들렸다. 벽이 갈라졌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전등이 깜빡거렸다. 뭐야? 민준이 소리쳤다. 수아는 알았다. 이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창문 밖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혔다. 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햇빛이 아니었다. 차가운 형광등 빛이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 삑삑거리는 소리, 모니터 소리. 수아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봤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다. 밖은 병실이었다. 흰 벽, 의료 장비, 모니터, 그리고 침대가 있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자신이었다. 수아 자신이.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수많은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호흡기가 입에 꽂혀 있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깨어나지 않았다. 모든 게 꿈이었다.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손으로 유리를 쳤다. 깨뜨리려 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그녀는 갇혀 있었다. 자신의 꿈속에. 민준이 그녀를 안았다. 수아야, 진정해. 놔. 수아가 몸부림쳤다. 놔. 난 여기서 나가야 해. 깨어나야 해. 넌 이미 깨어나 있어. 민준이 소리쳤다. 여기가 현실이야. 아니야. 수아가 울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아파트가 더 심하게 흔들렸다.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구멍이 생겼다. 가구들이 사라졌다. 모든 게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몰려왔다. 이번엔 완전히 모든 걸 삼켰다. 빛도 소리도 감각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아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 씨,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의사의 목소리였다. 진짜 현실에서.
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깨어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만들려 했다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상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준처럼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아는 꿈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결국 깨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거짓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